자, 함수의 극한 응용편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나옵니다. 자, x가 어떤 a라는 특정한 값으로 갈 때 분수꼴이죠. tx분의 fx가 알파라는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면은요, 수렴할 때 그 다음에 gx의 극한값이 분모에 있는 gx의 극한값이 0이면은요, 반드시 분자에 있는 fx의 극한값도 0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거는 문제에서 자, 수렴하는 값이요. 얘가 수렴하고 식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자, 수렴하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a로 가고 gx분의 fx 곱하기 쪼갤 수 있겠죠. 근데 문제 자체에서 이 값은 얼마로 수렴하냐면은 알파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알파가 무슨 값이 되든 0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요. 자, 어떤 극한값이 gx분의 fx꼴이 알파로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은 반드시 분자도 얼마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꼴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면요. 똑같습니다. 자, x가 a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gx분의 fx가 알파이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갈 때 반드시 그 분모도 얼마로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요, 반드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은 이 수렴하는 값은 반드시 0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앞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해드리면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gx분의 fx가 알파이기 때문에 fx분의 g분은 알파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얘는 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알파가 0이 된다라는 거는 분모가 0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분모가 0으로 가는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알파는 0이 될 수가 없고요. 0이 아닌 수 알파분의 1 곱하기 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자, gx분의 fx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면은요, 분모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분자도 얼마가 된다? 0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고요. 또 분자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분모도 0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3페이지 필수형 9번의 1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x에다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근데 어떤 분수꼴이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분자의 극한값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1이겠죠? x에 가는 2차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x에다가 1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0이겠죠. 그러면은 b라는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물론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수항을 고쳐주시는 게 문제를 푸실 때 조금은 더 너희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b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거는요 x제곱 플러스 ax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분모에 x-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0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부터 목표는 뭐냐면요 분자에서 x-1이라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x-1이라는 놈을 했더니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묶어서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a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겠죠. 물론 정리를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처음이니까 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결과적으로 다시 써드리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의 약분이 됐고요. 더 이상 분모가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은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고 A랑 B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대입하면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영 9번의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자,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분자가 0으로 가고요. 분수 버리면서 6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은 모두 얼마로 가야 되겠죠? 0으로 가야 되겠죠. 대입합시다. 결과적으로 P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문제를 쓰면은 자, A라는 한 문자로 우리가 바꿔주면은 좀 더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x-2라는 인수를 찾아야 되겠죠. 왜? x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자면 0이 돼버리죠. 6이 아니라. 6으로 가기 때문에 x-2라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리화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해를 곱해서 전개하면은 이건 뭐 하실 수 있겠죠. 약분하고 더 이상 분모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대입에 상관없겠죠. 대입했더니 2 플러스 a 루트 2 플러스 a 루트니까 2배 루트 2 플러스 a가 6이고요. 그러므로 루트 2 플러스 a가 3이 되겠죠. 3이 되기 위해서는 a는 7이 되겠네. a 저기다 7 대입하면 b는 얼마가 됩니까?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유제 9번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가 있죠.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근데 2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요. 그래서 b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씁시다. 자,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는요,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자에서 x 플러스 1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자, 묶으면서 인수분해 합시다. 자, 뭐 x 플러스 1로 묶어도 상관없는데요.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약분 하면요 남는 게 x-1 남고요, a 남고요, 2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1, 더 이상 분모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a는 4가 되고요, a에다가 4를 대입하면 b는 얼마가 된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갔으면은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루트 2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분자가 0으로 가면 반드시 얘는 0이 돼야 되는데
b는 0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 모두 얼마로 가야 될까요?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루트 a-1을 드립니다. 물론 제곱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도 되는데 뭐 이 정도는 a가 2입니다 라고 너희들이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합시다. 자, 조금 귀찮은 문제죠. 자,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분 모두 0으로 가고요.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분 자도 0으로 가는데 b는 0이 아니래. 루트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화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분모도 유리화를 한번 해 주셔야 되고 분자도 유리화를 해서 우리는 0으로 가는 인수 x-1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그래서 얘한테 필요한 거는 얘 편애가 이렇게 되고 분자에 한번 곱했기 때문에 분모에도 한번 이렇게 곱해줘야지는 식의 변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필요한 거는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자, 곱하면은요, x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랑 얘랑 곱하면은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고 또 다시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로 묶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찾던 x 마이너스 1이요, 드디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우리는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항상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1 대입하면은 2 더하기 2가 4고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 해서 마이너스 4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9-1번 문제로 가면은요, 분자가 0으로 가는데, 12분의 1, 0이 아닌 수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분 모두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3을 대입하면은 27. 자, 뭐 약분하면서 넘깁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좀 정리 좀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될까요? 자, 분자가 0으로 가는 인수는 x-3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모에서 우리가 x-3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부터 정리할까요? 그러면은 x도 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ax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써봅시다. 정리해도 상관없는데 뭐 약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약분을 하고 대입을 합시다. 자, 약분하면은 얘 약분되고 더 이상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대입하시면은 3이고 6, 그래서 결국은 1, 1 같기 때문에 분모가 1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요. 대입을 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근데 끝이 아니죠. fx라는 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해서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좀 너희들이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x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고, 이 문제는 x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합니다. 특정한 값으로 갑니다. 라는 걸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x에 관한 2차 식이고요.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자, 근데 이 분수꼴이요, 2로 수렴한대요. 그러면은 수렴하기 위해서는 fx는 분모가 2차이기 때문에 2차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로 수렴한다는 거는 개수가 1이고 개수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식과 함수항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입을 합시다. 인수분해 먼저 할까요? 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근데 2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분자에 우리가 x-3이라는 인수가 숨겨져 있겠죠. 3 대입해서 이쪽에 정리할까요? 자, 3을 대입하면은 9가 돼서 b라는 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로 자, 우리가 찾는 게 뭐죠? x-3이죠. x-3 찾기 위해서 묶어주면 되겠죠? 자, 2로 묶고 인수분해 합시다. 자, 약분합시다. 자, 더 이상 0으로 가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4고요. 그 다음에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6이고 2니까 12. 그 다음에 a가 돼서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갔더니 8이고 넘어갔더니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b는 얼마가 됩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fx는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고 문제에서 f0을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유제 10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도 x가 무한대로 가는 거겠죠? 근데 이로 수렴한데요. 중요한 거는 분모는 x에 관한 2차, 분자는 x에 관한 3차. 자, 2차하고 3차면은 수렴하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fx는요, fx는 얘를 없앨 수 있는 인수, 얘를 포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우리가 항의 개수는 이 개수가 1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fx는 x에 관한 3차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x제곱 앞의 개수는 1입니다. 라는 거를 잡을 줄 알아내야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가서 대입을 합시다. 자, 분모가 0으로 가고요. 분모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대요. 반드시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겠죠. 그럼 0 대입하면은 0이고, 0 대입하면 0이고, 0 대입하면 0인데, b가 남네. 그럼 당연히 b는 얼마가 돼야 돼? 0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하면은요. 자, 분모를 0으로 만든 인수는 x로 얘를 제곱하면은 약분해버리면 되겠죠. 자, 0, 0,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fx라는 게
문제에서 얼마를 구하라고 했죠? F2를 구하라고 했네요. F2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10-1번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가고 분모가 2차네요. 2차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fx라는 거는 3x제곱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볼까요? g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 해서 우리가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봅시다. 분모가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분자도 얼마로 가야 된다?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를 찾아내겠죠? 그럼 이제 분모가 0으로,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4를 대입하면은요, 이라는 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여기다가 대입한 상태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x-4라는 인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다 씁시다. 그 다음에 약분 더 이상 분모 분자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5를 대입하면은 자, b를 대입하면은 8이 나오겠죠. 세경적으로 쓸 수 있는 게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f1을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제 25페이지입니다. 자, fx가 있고 gx가 있고 그 다음에 hx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x가 a로 가고 fx고요. 이렇게 x가 a로 가고 gx가 가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성립이 된대요. fx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분모가 성립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fx가 있고 gx가 있고 그 다음에 hx가 있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그 다음에 또 극한값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분모가 성립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 문제를 풀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1번 문제부터 갑시다. 자, x는 1x의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합니다. 이거 극한값을 조사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2차식입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극한값은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대입하면은 얘는 2가 되고요. 대로 내려온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 대입하면은 8에서 6을 빼니까 2. 얼마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하겠죠. 자, 이번에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무한대를 취해봅시다. 자, 무한대로
되니까 0이 돼서 얘는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값이 돼버립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 또 4에서 4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등호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써주면은 4로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유제 11번입니다. 자, 극한값을 취해주면은 1차식이니까 x에다 2 대입하면 되겠죠. 6-8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자, 2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얼마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2로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자, 무한대로 보냈을 때 1차식 1차식 개수 비교 3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2차식 2차식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가 극한값에서는 3분의 1, 3분의 1 두 값이 같기 때문에 등호도 성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11-1번은요 살짝 변형이 됐죠. fx를 제곱하고 그 제곱한 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fx를 제곱하면은 제곱을 해주면은 x에 관한 2차식,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모도 x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면은 우리가 2차식의 개수를 비교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뭐 해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2고요. 제곱하면은 뭐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9x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극한을 취해주면은 뭐가 성립된다?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9가 되고요. 띵 그대로 내려오고 9가 되기 때문에 9로 수렴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x는 0에서의 극한값을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고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합시다. y는 x제곱이라는 놈은요 잘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0의 우극한은 얼마가 돼?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 0으로 다가가겠죠. 그 다음에 0의 자극한도 뭐가 되겠어? 0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극한값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면은요 리미트 x의 0의 우극한의 x제곱과 리미트 x의 0의 자극한 x제곱입니다. 다음 함수는요 그냥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0으로 0이 되기 때문에 두 개는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은요 자, 가우스 x입니다. 가우스 x는 가우스의 기본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단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0의 우극한은 얼마가 되고요? 0의 우극한은 이렇게 다가오면은 얘는 0으로 수렴하겠고요. 그 다음에 0의 자극한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존재하죠. 자, 0의 자극한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자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도 조사할 수 있겠죠.
자극한이라는 거는 0보다는 조금 더 작은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0.1, 뭐 0.9도 좋고요. 0.1도 좋고 얘는 가우스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극한값과 자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미울기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숫자는 0이기 때문에 0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세기 모양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 x는 함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거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x가 0보다 클 때는요, 0보다 클 때는 y는 x니까 이 부분만 존재하겠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니까 0보다 작은 부분만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0에 우극한값도 0이고 자극한값도 0이기 때문에 수렴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수식으로 풀어봅시다.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 절대값 x고요. 자, 우극한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죠.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함수 1차식이니까 0 대입하면은 0이 되겠고요. 자, 0이 자극한 값은 음수입니다. 절대값 벗기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0 대입하면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만 조사하면 되겠죠. 그때 fx라는 거는 1이 되겠고요. 그때 fx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1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돼서 0에서의 극한값은 우극한값과 자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겠죠. 수식은 얘랑 비슷합니다. 이때 x가 0의 우극한일 때, 그 다음에 0의 자극한일 때 x의 절대값 x고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fx가 구간별로 값이 주어졌고요. 문제에서 fx는 0에서의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1에서의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기서는 0의 우극한과 0의 자극한을 조사하겠죠. 그럼 0의 우극한일 때의 극한값이라는 거는 0보다 큰, 조금 더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이때 ax 플러스 b가 오는 게 맞겠고요. 0의 자극한이라는 거는 0보다 조금 더 작은 이 값이 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이제 1차식이고 2차식 다음식이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b가 되고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에서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시면은 자, 1의 우극한은요 1보다는 더 큰 얘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1의 자극한 값은요 1보다 더 작은 얘를 따라가는 게 맞겠죠. ax 플러스 b고요. 1차식, 2차식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3이고요. 대입하면 a 플러스 b 두 개가 같다라고 합니다. b는 마이너스 1이래요. a는 4래요.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하면 16에다 1을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17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십시오. 근데 두 개는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는 항상 조금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자, 1에서의 극한값입니다.
여기는 1에서의 우극한 값과 그 다음에 1에서의 자극한 값 두 개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럼 뭐 1을 기준으로 해서 우극한은 이 그래프가 존재하고 다가가면은 마이너스 1이겠죠. 1의 자극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또 1로 다가가면 그때 y값은 얼마가 돼? 1이네. 우극한 자극한 값이 틀리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는 두 개는 다 fx가 같지만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 있는 거를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썼죠. 그러면은 1의 자극하는요, 1의 x가 1의 자극하는 1입니다. 변화가 없으면은 무슨 값 취급한다라고 했었죠? 함수값 취급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f 이번에 적용하고요. 자, 얼마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하고요. 자, 1에서의 함수값은 x가 1에서의 함수값은 색칠된 부분이라고 했었죠? 얼마로?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맞죠? 그러면요. 자, 세 번째. 자, 합성함수. 항상 안에 이 내용을 먼저 적용하시고요. fx 1의 우극한은요 마이너스 1이 되지만 y값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값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거죠. 큰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두 번째 fx를 적용합시다. 마이너스 1 x가 잠시만요. 이거 빠뜨렸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죠.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입니다. fx, gx 두 개의 그래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합곱, 그 다음에 제곱한 놈들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극한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2의 우극한은 얼마입니까? 2의 우극한은 0으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자극한도 0으로 다가가겠죠. 0이고요. 그 다음에 gx 자, 여기가 2가 되겠죠. 2의 우극한은 얼마가 되겠어? 3이고 여기다 3 곱하면 0이겠죠. 0이고요. 그 다음에 2의 자극한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곱이 아니라 뭐였죠? 더하기죠. 그러면은 3이고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극한값은 다르죠. 이번에 곱이죠. 자, 곱을 적용하면은 0 곱하기 3이었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0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똑같죠. 0이었었죠? 0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9 이렇게 되겠고요. 0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9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연습 문제 5번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잘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 자, 이제 이 문제는요 뭐 치환하는 문제이긴 하는데 치환해서 푸는 방법, 치환하지 않고 푸는 방법 이렇게 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으로 가고요. x분의 fx, 즉 두 개의 꼴은 똑같죠. 0분의 f0 꼴은 무조건 얼마로 수렴한다? 4로 수렴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x가 1로 가네요. 자, 나는 x가 어떤 수가 1로 가는 수가 아니라 0으로 가는 수로 만들기 위해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로 갔을 때 0으로 간다라는 거는 x-1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라는 거는 t 플러스 1이고요. x가 1로 가면 t라는 건 얼마로 간다?
0으로 갑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치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t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x-1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라는 거는 얘를 제곱하면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2를 빼주면은 t제곱 플러스 2t가 돼서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자, 어떤 수가 0으로 갈 때 모양이 똑같고 0분의 f0꼴은 무조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으니까 4로 되죠. 그 다음에 얘는 t에다 0을 집어넣어도 수렴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해서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인데 자기가 치환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얘는 0으로 가고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으로 가기 때문에 0분의 f 0꼴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응용하면은 0분의 f 0꼴이고 두 개의 모양이 똑같으면 다 얼마로 수렴합니까? 4로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x에다가 2를 대입하더라도 얘는 수렴하는 값이니까 그때는 상관없겠죠. 그래서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는 우리가 진입한정이라고도 많이 말하는 문제인데 자, 이 진입한정 문제는 뭐 종류도 많고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으로 갖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따로 많이 진입한정을 준비하셔서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정리해 보시는 게 이해를 많이 돕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는 뭐 2번이 틀렸기 때문에 2번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모가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가고 자, 루트 마이너스 루트 좀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유리화를 합시다. 유리화를 하면은 우리는 켤레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켤레가 자, 켤레를 곱하면은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2x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분모를 0으로 만든 인수는 x라는 놈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분모가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분모 문제가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대입이 상관없겠죠. 0 대입합시다.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얼마가 되겠죠? 1이 되겠죠. 자, 8번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는 반드시 치환을 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치환을 하지 않더라도 뭐 답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치환을 해서 푸는 거를 습관화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t라는 거는 마이너스 x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t입니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루트 마이너스 루트 뭐 해주죠? 유리화 해주면 되겠죠? 자, 유리화를 해서 한번 정리만 해봅시다.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3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2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무한대로 가고 자, t제곱이지만 루트가 있기 때문에 1차식이 되겠죠? t에 관한 1차식 개수 뽑아냅시다. 루트 1, 루트 1 더하니까 얼마가 돼? 분모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분자는 t 앞의 개수가 a-2 이렇게 되겠네? 얘가 2로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a는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가우스의 성질을 다시 공부하면은요, 자, 2.4라는 게 2가 되고 마이너스 2.4라는 게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2.4라는 거는 우리가 자, 얘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4 빼기 0.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를 설명드릴 때 어떤 가우스 x라는 거는요, x에다가 h를 빼면 되는데 이게 h라는 거는 우리가 소수가 되겠죠. 이런 성질이 있고요. 뭐 참조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a가 어떤 정수일 때는요, 정수일 때는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즉 2 더하기 뭐 2.4 더하기 3 같은 경우는 5.4가 돼서 5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 2.4 더하기 정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2 더하기 3이 5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뭐 다시 문제로 가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2에 3분의 x 이렇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우스의 성질을 이용하면은요, 응용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3분의 x h고요. 이 h라는 거는 0보다는 같거나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0보다는 같거나 크고 1보다는 작기 때문에 뭐 상수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자, 곱해봅시다. 곱하면은요, x분의 12 곱하기 3분의 x니까 4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x분의 12h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고요. 상수죠. 상수에다 12를 곱하더라도 상수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푸셔야 되는데, 객관식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객관식에서 답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x분의 12랑 3분의 x를 곱하면은요 4가 나오겠죠. 객관식이면 이렇게 푸시고요. 서술형이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가우스의 성질 중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지만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시면은 뭐 푸는 방법이 뭐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조금 더 깔끔한 풀이법은요, 뭐 이렇습니다. fx가 x에 관한 3차식이고, 자, 이 조건을 봤을 때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 6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우리가 0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요. 그러면 결국은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0으로 간다는 것은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x라는 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3차식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서 x-1을 인수로 있다라고 문제에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분자의 조건에서 x-2를 또 인수로 갖고 있고요.
3차 시가 최고차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x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값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k, 마이너스 k 이거 다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 6이라는 값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대입을 합시다. 자, 0으로 가는 인수 제거하고요. 2 대입했더니 1, 2 대입했더니 k라는 게 얼마가 된다? 4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fx라는 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뭐 이제 전개하면은 뭐 얘네들 먼저 전개할까요? 그러면은 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고요. 거기다가 x 마이너스 1 전개를 하면은 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x제곱 되겠죠? 정리하면은 좀 귀찮은 작업이 있지만 되겠죠? a가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0는 8이 되기 때문에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의 곱은 마이너스 80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갑시다. 앞에서 공부했듯이 두 가지 유형이죠. 무한대로 가고 2라는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모를 봤더니 x에 관한 2차식이고 개수가 입니다. 근데 1로 수렴한대요. fx는 그냥 이 2차식이면서 개수가 2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자, 2를 대입했더니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또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f2가 자, 그럼 이제 fx라는 게 얘는요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은 1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도 반드시 x-2라는 인수를 갖겠고요.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2고 자, 대입합시다. 자, 약분하시면은 자, 대입합시다. 3이고 4고 8이고요. A라는 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fx라는 게 2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x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이제 b값이 2가 되나요? f3이라는 거는 18 마이너스 15 플러스 2가 돼서 5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6번입니다. 16번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 다음에 f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2 fx니까 양변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 주어야 되겠죠. 어차피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로 플러스 2도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내가 얘로 나누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한다 안 변한다?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유니트를 취하라고 합니다.
취하면 2차 개수 3 이론도 3 결과적으로 당연히 3으로 수렴하겠죠. 자, 이제 뭐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의 극한값을 조사하겠죠. 자, 어차피 1이라는 놈은 무한대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다 2로 수렴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는 의미 있는 것이 어스가 되겠죠. 2의 우극한은 2보다 살짝 큰 값이기 때문에 2가 되겠고, 2의 자극하는 2보다 작다라는 거는 1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가수를 씌우면은 1이 되겠죠. 그래서 2에서 1을 빼면 하나는 1이고요. 자, 1에서 1을 빼면 하나는 0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절대값이 있네요. 이 0이라는 거는 절대값을 안을 0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극한과 자극한의 네, 절대값을 벗겼을 때에 하나는 플러스가 되겠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0의 우극한과 0의 자극한을 풀면은요, 0의 우극한은 그대로 나오겠고 0의 자극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x의 세제곱이고요. 내가 약분을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0을 대입하면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뭐 디귿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으로 안 가죠. 그를 대입하더라도. 근데 분자는 얼마나 갑니까? 0이죠? 그래서 6분의 0은 뭐가 되고 6분의 0은 0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은 0입니다. 라고 이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자, 절대값이 있는 문제고, 이 2라는 놈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놈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우극한을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극한을 한번 풀어봅시다. 우극한이라는 거는 절대값 안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고, 자극한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고요. 얘를 대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두 개의 극한값이 다르죠. 자, 연습문제 2번은요, 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뭐, 서술형으로도 가끔씩 이게 좀 나오는 형태인데, 객관식 풀이 방법이 있고, 서술형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 특징은요, 자, 어느 하나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수렴하는 형태입니다. 서술형 풀이 방법은요, 얘는 이제 f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gx의 앞에 있는 마이너스 9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g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fx 앞에 9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좀 어렵죠? 자, 얘는요, 일단은 이렇게 똑같이 써줍니다. 근데 gx9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왜? 연산하면 플러스 gx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얘는 fx고 얘는 마이너스 fx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2fx를 해줘야지만 얘를 정의했을 때 fx 플러스 gx로 만들 수 있겠죠? 분모에 fx가 있기 때문에, 자, 쪼개봅시다.
얘랑 얘랑 쪼개면은요. 얘랑 얘랑 쪼개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fx의 약분되니까 2가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합니다. 무한대로. 그 다음에 fx-gx는 1로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무한대분의 1은 0이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객관식의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fx-gx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양변을 뭘로 나누어 주냐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로 나누어 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좌변을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는 1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얘를 정리하면은 fx분의 gx가 1이기 때문에 얘는 1로 수렴하겠죠? 1 플러스 1이 돼서 2입니다. 라고 이렇게 객관식에서는 이런 이 풀이가 더 쉽겠죠? 서술형 풀이도 좀 너희들이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치환합시다. x는 t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치환하면은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t가 되기 때문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원래는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는데 일반적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t제곱 마이너스 at고요 2차입니다. 즉 얘에 따라가겠죠. t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t제곱도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루트 씌워도 무한대로 가겠죠. 만약에 b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다음 t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1로 수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저 조건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1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이 아니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로 돼야지만 우리가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유리화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리화를 해서 전개하면은 1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t 제곱 마이너스 8라는 게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봅시다. 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t제곱이 아니라 t에 관한 1차식이고 t에 관한 1차식이고, 자, 수렴하기 위해서는요 t제곱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 마이너스 t제곱은 0이 돼야 되고요. b는 항마 1인데 문제에서 b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b는 1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1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개수 비교하면은요 마이너스 a고 1이죠. 그럼 b가 1이기 때문에 1 대입하면은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이제 사도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수능 문제이기도 하는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x보다 1은 0이 되겠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완벽한 0은 아니죠. 극한값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0에서 0으로 수렴하더라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0보다 더 큰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건지 0보다 더 작은 값으로 수렴하는 건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지만 전체적인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더 큰 값으로 수렴을 하고요. 얘가 0보다 더 큰 값으로 수렴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요, 0보다 더 작은 값이 될 겁니다. 즉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자, 얘도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얘는 0으로 수렴하지만 이 부호를 무시하고요. 이 놈만 봤을 때는 0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 0보다 조금 더 큰 수를 빼면은 1보다 더 작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확히 나타나는 거는 1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1의 자극하를 의미합니다. 1의 자극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0이지만 얘는 0 플러스죠. 1에다가 0보다 조금 더 큰 수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1의 우극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요, 얘의 극한값은 되지만 x가 클까요? 1 플러스 x가 클까요? 당연히 1 플러스 x가 크기 때문에 얘는 1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1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을 빼면은 0이 되지만 0보다는 클까요? 작을까요? 0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0의 자극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0에 가까워지지만 0보다는 조금 더 1이겠죠? 얘의 극한값은 1이겠죠? 1이지만 1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수죠. 분모가 1 플러스 x고 x이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1에다가 1보다 조금 더 작은 수를 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자극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자, 문제로 가보시면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거는 얘는 0입니다. 그죠? 근데 플러스 0이죠. 1에서 0보다 조금 더 큰 수를 빼면은 1의 자극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1의 자극한이 되겠죠? 그럼 1의 자극한이라는 건 뭐야? gx의 1의 자극한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1이지만요. 극한값이 1이지만 1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0.9라고 생각하면은 2에서 0.9를 빼면 1.1이겠죠. 1보다는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얘는 1의 무극한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의 x가 1에서의 우극한은 오른쪽을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요.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도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은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